안녕하세요, 메르창장입니다. 어깨 넓어지고 싶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어깨를 구조적으로 그리고 근비대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과학적인 논거와 메르창장의 통계적 데이터를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양식장 수강생들 데이터를 보자면요, 3개월간의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3.5cm 정도 어깨가 넓어지고요, 평균 체중 1.7kg당 1cm가 늘어납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은 이상적인 남성의 몸을 보여주는 예술 작품입니다. 다비드 상의 어깨 너비는 허리 너비의 약 1.4배 정도입니다. 양식장 수강생 평균 허리 너비는 33cm 정도가 되고요, 어깨 너비는 41.8cm입니다. 1.4배인 약 46cm 정도면 이상적인 너비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약 4.2cm 증가, 7.14kg 정도 증량을 필요로 하고요. 이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 어깨 너비는 골격인데 어떻게 넓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깨 너비는 쇄골의 길이의 좌우가 되는데 쇄골은 만 18세 이후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즉 어깨 너비는 선천적이라는 것인데 운동으로 어깨가 넓어진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뼈의 길이를 넓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두 가지 원리로 어깨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갑골의 상방회전으로 실제 어깨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수영 선수들의 쇄골의 모양을 보면 대부분 V자 형태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좁은 사람들의 쇄골 모양은 대부분 일자로 되어 있죠. 쇄골의 모양이 일자일 때 제 어깨 너비는 약 52cm, 쇄골이 V자일 때는 56cm입니다. 같은 근육과 골격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쇄골의 모양에 따라 어깨 너비가 변하는 것은 쇄골과 상호작용하는 견갑골의 위치 때문인데요, 쇄골이 일자일 때는 날개뼈 하각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실제 어깨 너비가 줄어들고 승모근이 부각되면서 C자 어깨 모양이 만들어지며, 쇄골이 V자일 때 날개뼈 하각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실제 어깨 너비가 넓어지고요, 일자 어깨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듯 날개뼈가 위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어깨가 넓어지는데, 이런 움직임을 날개뼈의 상방회전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날개뼈를 상방회전시켜주는 상부 승모근, 정거근, 하부 승모근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좋은 운동은 오버헤드 슈러그입니다. 날개뼈를 상방회전하는 근육들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이거든요. 광배근이나 등 상부 운동들이 프레임을 넓혀준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들은 반대로 어깨를 내리거나 뒤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깨를 더 좁아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오버헤드 슈러그에 대해서는 과거에 업로드한 콘텐츠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보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깨 근육의 볼륨이 커지면 실제 어깨 너비가 넓어질 수가 있겠죠. 어떤 어깨 운동들이 가장 효과적인지, 횟수와 세트는 얼마나 적정한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는 세 가지 근육의 복합체로 삼각근으로 불립니다. 이 중에 어깨 너비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측면 삼각근이죠. 그리고 측면 삼각근의 가장 좋은 운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터럴 레이즈인데, 이 레터럴 레이즈는 운동 스킬이 까다롭고 가벼운 무게만 가능하고 필요해지면 승모근 개입이 커진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초보자들에겐 어려운 운동입니다. 이 부분들을 상쇄시키면서 측면 삼각근 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레터럴 레이즈, 45도 시티드 레터럴 레이즈, 덤벨 숄더 프레스, 이런 순위죠. 저희는 측면 삼각근에 적합한 운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4가지 근전도 연구를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가장 활성도가 높으면 레터럴 레이즈였지만 덤벨 숄더 프레스와 45도 시티드 레터럴 레이즈 또한 비슷할 정도로 활성도가 높았습니다. 즉 동작은 모두 다르지만 측면 삼각근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들이죠. 또한 덤벨 숄더 프레스는 전면 삼각근 활성도 또한 74%, 시티드 레터럴 레이즈는 후면 삼각근 활성도 또한 73%였습니다. 즉 위 루틴은 측면 삼각근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면과 후면 삼각근도 균형적이게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레터럴 레이즈를 가장 첫 운동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워서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메인 운동으로 배치를 하고, 상대적으로 스킬이 쉽고 무거운 무게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덤벨 숄더 프레스를 마무리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덤벨 숄더 프레스를 머신 운동으로 대체하면 안 되는데, 근비대 연구의 거장이자 3D MJ의 일원인 에릭 헬림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숄더 프레스의 이점은 덤벨이나 바벨을 이용했을 때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미스 머신과 같은 머신 운동들은 측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요. 레터럴 레이즈도 약간의 자세 변형으로 측면 삼각근 활성도를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2020년에 주세페 코라텔라 박사는요, 3가지 형태의 레터럴 레이즈를 비교 분석했는데, 측면 삼각근의 근전도 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은 상완골을 내회전해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내회전 레터럴 레이즈는 어깨 부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그대로 활용하여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체를 약간 숙여서 하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측면 삼각근을 한 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터럴 레이즈 동작 시 0도에서 30도까지는 극상근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요. 30도에서 90도까지는 측면삼각근 개입도가 가장 높습니다. 즉 0도에서 30도 사이를 삭제한다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상체를 기울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측면삼각근 위주의 완벽한 레터럴 레이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측면삼각근 근비대에 가장 적합한 횟수와 세트에 대한 연구들은 없습니다만 보디빌더들의 경험적 근거와 고중량 시 부상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어깨 근육이 높은 반복 횟수에 적합한 지근의 비율이 높은 점으로 볼 때는 한 10회에서 20회 정도의 저중량 고반복 훈련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레터럴 레이즈와 시티드 레터럴 레이즈를 10회에서 20회 3세트, 덤벨 숄더 프레스를 8에서 12회 정도 3세트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죠. 오늘은 어깨를 넓힐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과 근비대적인 관점 두 가지에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버헤드 프레스로 견갑골을 상방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레터럴 레이즈를 메인으로 하는 루틴을 구성하여 측면삼각근의 근비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을 구매해보신다던가 메르시 양장의 오프라인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9개 지점에서 많은 분들을 건강하게 벌크업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히 사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